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변화에 따라서 뭐가 도대체 에비던스냐 했을 때 여기 2012년부터 2022년에 관련되는 이제 정책입니다. 심의 건수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보시면 각종 예방 정책이 이제 도입이 됐고, 저렇게 이제 2019년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제 2012년에서 좀 낮아졌어요. 낮아졌다가 계속해서 심의 건수가 지금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만약 엄벌주의로 가서 학생부 기재를 길게 하고 또 그럴 경우에 결국 소송이 늘어나지 않겠느냐가 한쪽에서의 사실은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럴 건지. 근데 이걸 보시면 우리가 가장 셌을 때, 그 다음에 점차 완화됐을 때를 보면 그하고 상관없이 심의 건수는 증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치의 엄벌주의와 완화주의하고 상관없이 결국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실태조사 피해 응답률은 그럼 어떤가? 이것도 마찬가지 약간 유형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엄벌주의와 그 완화하는 정책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피해 응답률이 조금 이제 낮아졌다가 쭉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 그런. 근데 저보고 왜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는가 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왜를 안 물어보거든요. 실태조사. 실태조사의 강점은 뭐냐면 거의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파워풀한데요. 학생들한테 왜 그런지를 묻지는 않아요. 그냥 피해를 당했냐, 혹은 가해를 했냐, 목격을 했냐, 이거를 중심으로 묻는 거지. 왜 그러냐, 이걸 묻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물어보면 저는 제가 난감하죠.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뭐냐면, 좀 이유도 묻고 좀 그러니까 종단 연구도 좀 하고 패널로 하면 좀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확한 원인 규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내 종단 연구가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처리 건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심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부에 기재가 됐어요. 그러면 만족할 수 없다. 그랬을 때 해야 하는 게 이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중앙심판위원회, 그다음에 재심,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엄벌주의로 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오히려 이게 그하고는 상관없이 쭉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이거하고 결국은 엄벌주의로 갔을 때 하고 소송이 증가하는 거하고는 크게 어차피 증가하게 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예측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학교급에서 차이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좀 차이가 있느냐 보면 또 그것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피해 학생이고 가해 학생인데 패턴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심의 건수 대비 불법 건수의 비중을 보면 어떠냐 해서 이제 봤더니 그것도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이제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요약해서 보면 이제 가해 학생 조치 결과 학생부 기재 정책은 2012년 이후에 이제 2012년이 좀 정점이었고, 그 다음에는 사실 완화되었고 2020년에 약간 이제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의 장관이 지금 현재 부총리입니다.
예. 이게 참 이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도 이제 정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정권하고 사실은 이 학생부 기재 정책,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게 이제 약간 맥을 그러니까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부 기재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때 했을 때 사실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이제 국가 정책을 입안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시행하는 거는 교육감님들이 이제 하잖아요.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몇몇 교육감들이 사실은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교육감님들의 뭐 어떤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여지들은 있을 수 있다 하고 그때 이제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특히 학교의 교육적인 기능, 결국 학교장이나 교사가 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정책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몇몇 교육청에서는 아예 초등학생은 이런 심의 하지 말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뭐 하자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 이번 사건 있기 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말씀을 좀 소개를 드리고요. 학생부 기재 정책이 완화되고 예방에 초점을 둔 시기에 심의 건수, 불법 건수, 심의 건수 대비 불법 건수의 비율이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엄벌주의냐 완화가 됐냐에 상관없이 결국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저의 예측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기 서초구에 그걸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가해 학생 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 심의와 불법 건수 혹은 그 비율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행동적, 심리적인 특성, 학교 폭력에 대한 민감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조치의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또 정책을 조금 더 피해 가해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챕터를 다시 이제 저희가 이 문항을 이제 그 지금 정책이 바뀐 거에 따라서 정책 문항을 만들었는데 이게 왜 만들었냐 하면 저희 연구소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정책 평가에 대한 이제 문항을 그러니까 만들어서 이걸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까 왜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 정책이 효과가 있냐? 혹은 중요하다고 느끼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보면 계속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모든 정책 평가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학생들이 느끼는 효과성과 중요성이 어른들에 비해서 다 낮아요. 단 하나가 높습니다. 뭐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학생들은 너무 다른. 제가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교육부 장관하고 같이 현장 간담회를 했는데 사실 그거 간담회는 비공개였거든요. 기자들 밖에 있고 저희끼리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또 현장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학교의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번 정책은 적어도 학생 중심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왜 우리가 10몇 년, 11년째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왜 학생들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은 돈과 많은 부처가 움직이는데 안 나아지잖아요. 그런 안타까움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그래서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우리 사회자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하셔갖고 제가 말이 길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생이 교원보다 중요도도 낮게 인식하고요. 계속 그렇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는 다 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주체 간의 인식 차이가 확인됐고 학생들이 낮게 중요도와 효과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학생들의 인식이 굉장히 낮은 게 화해, 관계 개선. 이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높다. 비교적 높은 걸로 나타났다.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매년 이 연구를 했는데 저희도 이렇게 막 이렇게 트렌드 추이 분석을 하지는 거의 않고 그냥 애뉴얼리 이 정책은 효과 있고 이 정책은 좀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끼리 있었다가 이번에 이걸 딱 모아 보니까 너무나 임팩트 있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연구를 그래도 하느라고 했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위상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학교 문화 개선 이런 거를 좀 해야 된다. 저희가 학교 문화하고 학교 폭력하고 사실 관련돼서 우리 사회자님하고 저하고 같이 연구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학교 문화 되게 중요해요. 결국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런 문화에서는 학교 폭력은 낮아집니다. 진짜. 그런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 학생 보호.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실 피해 학생을 우선 진짜 보호해야 돼요. 그게 왜 분리가 안 되는지. 뭐 분리가 왜 안 되냐 그러면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해 학생의 교육권도 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럼 피해 학생은 어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권 물론 있죠.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수업을 온라인으로도 송출을 하고 집에 있으라 그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걸 못 하시지? 코로나 때는 온라인 하시잖아요. 우리 온라인 지금도 저는 약간 브랜디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걸 학교 여기 교실 그때도 그 두 학생이 분리가 안 됐더라고요. 제가 교과 하나가 뭐 어떻게 뭐 안 된다고 뭐 했다 그러는데 그다음 가해 학생의 엄벌주의 지금 오늘의 제목이 엄벌주의 무관용주의와 교육적인 조치가 병행이 돼야 된다. 저는 엄정한 거 물론 엄정해서 또 나타난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요.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왜 학생들이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하냐면 그게 정의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것만이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정의.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고요. 사이버 폭력 그다음에 뭐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데이터 기반 우리가 이런 연구들이 조금 더 힘을 받고 정확하게 조금 더 함의를 가지려면 약간 패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야 된다. 요거는 이제 하도 우리가 이제 엄벌주의 이야기 하셔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약하고 총기 때문에 사실 이거 완전 미국은 거의 감옥으로 그냥 바로 가거든요. 그런 게 있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맥락은 어떻다는 거를 그냥 참고로 제가 슬라이드를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엄벌주의의 또 혹은 무관용주의의 득과 실, 그러니까 득은 이런 거고 실, 아까 부작용 말씀드렸지만 부작용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자님이 끝나라 그랬어서 바로 끝내고 질문을 받으면서 또 답변하면서 또 못다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